사회적 합의로 설립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낮은 임금 등 불만이 누적된 탓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한 달 만에 홈런 10개와 도루 10개를 기록해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양현종은 개인 통산 170승을, 마무리 정혜영은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광주를 찾아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하면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4개 국제 노선이 운항에 나섭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가 결성됐습니다.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지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인데요. 기업별 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노조까지 들어서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로 출범하게 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완성차 업체보다 낮은 임금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 임금 수준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만연한 업계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임금과 단체 협상 등도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3년 만인 지난 1월과 3월 기업별 노조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조합과 GGM 노동조합이 잇따라 들어섰고 지난 23일에는 이들 중 GGM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아무리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적정 임금이냐라고 하면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요. 낮은 임금인데 복지마저 약속이 이해가 안 돼서 불만이 일단 있고요. 현장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 직원 650여 명 중 1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조합도 금속노조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했던 민주노총이 산별 노조를 통해 사실상 광주 글로벌 모터스 운영 관련 협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해소하지 못한 갈등이 민주노총의 참여로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노사협의회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노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사민정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GM 설립 당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35만 대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노사 상생을 도모하기로 한 만큼 노사민정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과 함께 기업별 노조와 단체 교섭 공동 진행 협약을 맺는 등 영향력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한 달 만에 홈런 10개와 도루 10개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인데요. 또 에이스 양현종은 개인 통산 170승을 따냈고 마무리 정혜영은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팀의 상승세 속에 선수 개인의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어제 고척에서 열린 기아와 키움의 3연전. 기아가 3대0으로 앞선 5회 선두 타자로 나선 김도영이 키움 김선기의 직구를 받아쳐 솔로포를 쏘아 올립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김도영은 4월 들어서만 홈런 10개, 도루 11개를 수확해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해내지 못한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타석 요즘 오히려 더 저는 한타석 긴장이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자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은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170승 위협을 달성했고 마무리 정혜영은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직 통산 승이 아직 2위라는 거에 저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니폼 벗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통산 1위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겠고.
키움과의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기록을 쏟아낸 기아.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27경기 만에 20승을 거둔 기아는 구단 역사상 최소 경기 20승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포 나성범과 4선발 이의리의 부재 속에서도 찬란한 4월을 보내고 있는 기아는 오늘 LG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비상진료 체계에 돌입한 지 10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경증 환자들에 대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극심하다며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등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선대 의대는 25명 증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이사회를 통해 기존 정원 125명에서 25명 늘리는 증원분에 대해 100% 반영하는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75명 증원을 배정받은 전남대 의대는 얼마나 증원해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이 바뀌면 학칙에 반영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5월 중순까지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할 때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되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큰돈이 아니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금보험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송금 과정의 실수로 거래처에 보내야 할 40여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습니다. 끝자리 2개를 바꿔서 넣은 거예요. 이제 핸드폰으로 뜨니까 알림을 보니까 이거 잘못 보냈네, 큰일 났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일을 대신 해왔습니다. 되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면서 지난달까지 모두 9,819건, 123억 원의 잘못 보낸 돈이 반환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되찾기 서비스 대면 접수처를 운영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던 광주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이 과정을 대신해줘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되찾기 서비스는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매월 시범 운영한 뒤 수요와 실적 등을 고려해 상시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축수산식품 중 7.9%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됐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되는 오염수 방사성 물질 총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 첨단 삼지구에 오는 2027년까지 중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첨단 삼지구 전남 장성구역에 가칭 산동중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안이 통과돼 오늘 2027년까지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전남이 함께 개발하는 첨단 삼지구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이 오늘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끊긴 지 4년 만인데요. 국제선 정기 노선이 부활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노선이 4개로 늘어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대표 주자인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무안공항에서 제주 간 정기 노선을 부활했습니다. 무안에서 출발은 월, 수, 금, 일요일로 주 4회입니다. 진에어도 다음 달 9일부터 무안 제주 항공편을 목요일과 일요일 출항합니다. 무안 제주 간 항공편이 부활한 것은 4년 만입니다. 그동안 제주도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광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무안공항에서 갈 수 있게 되어서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국제선 정기 노선도 다시 생겼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24일 무안 중국 장가계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취항했으며 내일부터 무안 중국 경기를 추가로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5월 8일, 훈누항공은 6월 5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취항하고 6월에는 로얄에어 필리핀이 무안 필리핀 마닐라를 운항합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취항하는 국제선 정기 노선은 4개입니다. 강주와 전남 이용객이 해외로 나갈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까지 갑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5시간의 이동 시간이 절약되고요. 교통비 또한 10만 원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용객은 13만 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무안국제공항이 정기 노선을 빠르게 늘리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 관광설명회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독일 베를린 마리팀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세계 관광문화대전의 콘텐츠와 특색 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 등에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남 관광의 해외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SNS 서포터즈의 유럽 지역 발대식도 개최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남교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특수학교 체육특기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 이사장과 교직원들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부당행위나 학대 등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A군이 학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달 3일 숨진 채 발견되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 주민들이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최종 결정권자는 무안군민이라며 무안군민이 반대하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소음대책 토론회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의 소음 보상 기준이 다른데도 광주의 소음 영향도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신뢰성 없는 자료로 무안군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2년째 5.18 묘역을 공식 참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 전남 전북지부 회원 250여 명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에 참배하고 묘비 닦기 등의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내년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목포권 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던 제주도 사랑 투어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투어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 등 150여 명은 오늘 퀸제누비아 2호로 제주에 도착해 비자림과 항공우주박물관 등 현장 학습을 하고 내일 돌아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제주도 사랑 투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 공무원 노조가 자유 게시판에서 자신을 비판한 게시자를 고소한 구의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북구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비판하는 게시글도 없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유일한 창구인 자유 게시판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서 북부의원은 지난달 25일 북구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비판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 피운다고 오해하고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